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경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선 밑으로 떨어져 1,095원 40전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5월 22일 이후 14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지난달 울산 지역 실업률 상승폭이 가장 높았고 경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울산 지역은 1.2포인트, 경남은 1포인트씩 각각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가계의 은행 대출 증가 폭이 6조 3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소폭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5조 8천억 원으로 올해 최대폭인 1조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추석 열차표 예매가 오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추석을 전후한 다음 달 13일부터 18일까지의 열차표로 70%는 인터넷을 통해 30%는 지정된 역창구와 대리점에 할당됩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크게 빠졌습니다. 1,100원 선 밑으로 뚝 떨어진 건데요. 종가 기준으로 14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당분간 이런 추세,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대건 기자. 네, 이대건입니다. 자, 최근 원달러 환율이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추세이긴 했는데 네. 오늘처럼 크게 떨어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시장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흐름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0원 70전 떨어진 1,095원 4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5월 22일 달러당 1,090원 10전을 나타낸 이후 14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말만 해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1,180원 선을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결국 1,100원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거래일 기준으로는 5일 연속 하락입니다. 그렇군요. 국내외적으로 여러 요인이 있을 텐데 환율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은 미국 경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달 초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1.2%에 그쳤습니다. 시장에선 적어도 2.6%는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예상치의 절반도 안 된 셈입니다. 게다가 2분기 비농업 부문 생산성 역시 0.5% 하락해 시장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치면서 달러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꾸로 원화 가치 상승과 관련된 국내 요인도 있습니다. 2분기 기업 실적이 일단 좋았고요. 최근 스탠더스 앤 푸어스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원화 절상을 유도한 것입니다. 오늘만 해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무려 2,7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가 관건인데요. 환율이 앞으로 더 빠질 것이냐 아니면 반등할 것이냐 어떤 분석들 나옵니까? 네, 현재로서는 당분간이지만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큰 쪽에 전문가들의 전망이 몰려있는 게 사실입니다. 환율이 달러당 1,100선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손절매 물량이 나올 경우, 그러니까 추가 하락을 우려해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 경우 앞으로 환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수는 외환 당국의 미세 조정 시도와 함께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더 높아질 경우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원화 가치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좋지 않은 수출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계속 하락하면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대원입니다.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총괄 회장에게 후견인이 필요한가?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옵니다. 신 회장의 치매약 복용이 예방 차원인지 증상 완화 차원인지가 핵심인데 1년 가까이 계속된 신동주, 신동빈 형제의 경영권 분쟁에도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부 신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법원이 오늘 신격호 회장에게 후견인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마지막 재판을 열었는데요. 일단 이 후견인 지정,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 정신적으로 판단에 문제가 생겨서 업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성년 후견 제도는 본인 또는 친족 그리고 검사 등이 청구할 수 있는데 신 총괄 회장의 경우에는 여동생인 신정숙 씨가 신청했습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업무 처리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재산관리나 법률 행위 등의 대리권을 갖습니다. 후견인이 필요할 경우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 그리고 특정 후견 가운데 한 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성년 후견은 대부분의 판단을 대리인이 맡고 한정 후견과 특정 후견으로 갈수록 대리 결정의 수준이 낮아집니다. 자, 이 신격호 총괄 회장의 경우 여동생이 후견인 지정을 법원에 요청한 건데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네, 이번 재판을 통해서 신격호 총괄 회장이 치매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신 총괄 회장이 수년째 복용해온 치매약은 아리셉트라는 약입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혈관성 치매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해 후견인 지정에 찬성하는 가족들은 투약 기록이나 병원 진료 내역 등을 통해 신 총괄 회장의 정신적인 이상이 이미 입증됐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쪽은 치매약 복용이 치매 예방 목적이지 정신감정을 통해 치매 진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얘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치매 판정 없이 이 고령의 사건 본인에 대해서 아마 예방 목적으로 쓴 걸로 우리는 보는데 그것만 가지고 치매다 이렇게 판정할 수는 없다는 게 충분히 지금 후견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어요. 이번에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할 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재판 결과가 신격호 총괄 회장의 두 아들이 벌이고 있는 경영권 다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치매약 복용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견인 지정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신격호 총괄 회장에게 후견인이 지정되면 이 타격을 받는 쪽은 신동주 전 부회장입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뜻이라면서 자신의 경영권을 주장하던 명분 자체가 크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신격호 총괄 회장을 바로 옆에서 지키면서 사실상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도 신동주 전 부회장인데 그 권리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입장에서는 법원이 성년 후견 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 회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을 더 강조하면서 그룹 안팎에서 아버지의 뜻이 큰아들인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격호 회장에 대한 후견인 지정이 있다면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는 불리하게 될 것이고 신동빈 회장에게는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국면이 될 겁니다. 네, 법원은 앞으로 1, 2주 안에 신격호 회장에게 후견인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집안 싸움의 종결로 이어질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만 앞으로 사태 전개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구름이 잔뜩 낀 조선소의 풍경만큼 현장 근로자들의 마음에도 무거운 불안감이 내려앉았습니다. 강제적인 인력 구조 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종일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텅 빈 식당 모습은 울산의 극심한 경기 침체를 짐작하게 합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2개 대형 조선사의 사내 협력업체 34개사가 문을 닫아 근로자 3,4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마을의 횟집 등 식당의 주 고객은 STX 조선해양 종업원들입니다. 매출은 3분의 1 이하로 급감했고 월세를 내고 종업원 월급 주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울산, 경남 지역은 일자리에 대한 우려감이 먹구름만큼이나 짙은데요. 실제로 지난달 실업률을 보니까 울산, 경남 지역의 증가폭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인데요. 전체 제조업 취업자 수도 4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사들이 밀집해 있는 울산과 경남 지역의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실업률은 1년 전보다 1.2%포인트 급증해 3.9%를 기록했습니다.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경남 지역 실업률은 3.6%로 증가폭으로 따지면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구조조정 여파로 울산과 경남의 조선사와 관련 업체들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지난달 전체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도 감소했습니다. 1년 전보다 6만 5천 명이 줄어 49개월, 4년여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조선업에서만 6만 8천 개에 이르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제조업의 고용 상황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수출이 그동안 계속 부진해왔고 이에 따라서 생산이나 출하도 부진하고 특히 요즘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조선업의 구조조정 영향도 좀 일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최근 10% 넘게 치솟았던 청년 실업률은 9.2%로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7월 기준으로는 통계 기준이 바뀐 1999년 이후 세 번째로 높습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추가 경정 예산을 투입해야 조선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 대책을 실행할 수 있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삼성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국내 최대 규모인 1년에 100억 원의 사회복지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눔의 꿈 공모 사업은 사회복지, 환경, 문화, 글로벌 등 4대 분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삼성과 공동모금회는 해마다 50여 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비영리 단체는 1년 또는 3년 사업에 응모할 수 있고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3년 동안 5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개인 고객이 3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고객이 3천만 명을 넘어선 건 국내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국민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셈입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말 현재 원화 예수금은 220조 1천억 원, 대출금은 215조 9천억 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전자업체 화웨이가 내일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로 사용할 수 있는 일체형 제품을 국내 시장에 출시합니다. 화웨이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화웨이가 공개한 노트북과 태블릿 PC 일체형 이른바 투인원 제품은 지난 2월 스페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처음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태블릿 PC 미디어 패드 M2와 블루투스 스피커, 이어폰 등 주변 기기도 함께 출시합니다. BMW와 한국 GM의 13개 차종 12,000여 대에서 안전과 관련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BMW X3, X4 등 11개 차종에서는 어린이 카시트가 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고 한국 GM의 말리부와 알페온에서는 뒷좌석 안전띠 고정장치 조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나 BMW 코리아, 한국 GM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부산 기장군과 조성한 국내 최대 사회인 야구장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가 문을 엽니다. 드림볼파크에 조성된 정규 야구장은 모두 4곳입니다. 한 곳은 프로 2군 경기장 수준의 천연 잔디 구장으로 프로 경기가 가능하고 나머지 3곳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인조 잔디 구장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녁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쏙쏙 경제는 내일 더 알찬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